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잘 아시죠? 근로자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1월, 2월쯤에 전체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부양가족이나 보험료 등의 각종 자료를 반영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낸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이걸 연말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분은 2월 급여가 두둑해질 거고, 토해내야 될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2월 급여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홈택스 화면이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나 간편인증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간편인증이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 밑에 왼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인증 신청, 즉 여기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부양가족이 이런 인증서 등이 있으시면 이쪽을 진행하시고요. 미성년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등 또는 세무서 방문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소득세 공제자료 조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기 뜨겠죠? 아까 말씀드린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 등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질문사항에 대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바뀐 게 방금 말씀드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냥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추징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산세까지 내야 되고 다시 신고해야 되고 국세청도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미리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역들은 잘 살펴보시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익숙한 화면이 나오죠. 올해 24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셨으면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3개월 정도 근무했다. 그럼 전체월 선택 요걸 하시면 흰색으로 바뀌니까 해제가 되죠. 그럼 4, 5, 6월만 일을 했다. 그럼 요렇게 선택하셔서 파란색이 된 부분만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6, 7월은 쉬고 8월에서 12월까지 다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빼고 전체월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육아휴직인 분들은 아무리 육아휴직이라도 근로기간에 해당되니까 전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조회하기 누르시기 전에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 해주시고요.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 설정 안함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려받기 전에 한 번에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요런 상세 내역들의 금액을 조회한다는 버튼이죠. 요거 선택한 후에 여기 설정을 정하시고요. 한 번에 조회하기 누르면 이렇게 금액이 바뀌면서 나옵니다. 자료가. 그 다음 내려받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DF로 내려받기. 여기에 체크가 된 부분은 자료가 있다는 뜻이고 체크가 없는 부분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PDF로 내려받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근무 기간을 잘 선택하시는 거, 그래야지만 다시 다운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챙겨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종전근무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한 기간 동안 내역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홈택스에 나오는 자료만 있는 경우는 이걸로 끝나겠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자료가 있으니까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 렌즈, 보청기 등의 비용은 따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취학 아동의 학원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학원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 비용이 공제가 안 되니까 굳이 고생하셔서 챙기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산후조리원 비용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에도 여기 홈택스 자료에 나오는 기부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도 따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교회나 절 같은 곳에, 성당 같은 곳에서 자료를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주택마련 저축공제 자료는 대부분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면서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자료도 있죠. 기존에는 이게 홈택스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홈택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세입자들이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 안 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료를 따로 챙기셔야 됩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또 전입신고도 되어야 되고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체 내역증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자료를 줘서 반영을 했는데 왜 세금이 돌려받는 게 없어? 왜 이거밖에 못 돌려받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옆에 친구들은 많이 환급받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미리 낸 세금이 없거나 즉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안 뗀 분들이 있거나 적게 뗀 분들이 있어요. 연봉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어서 매월 세금을 아주 조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금이 없거나 적게 내신 분들은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 아무리 자료를 많이 넣으셔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한번 회사를 퇴사하시고 새로 입사하게 되면 퇴사할 때 이미 간단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